이복에 눈이 먼저요. 내 놈이 그토록 탐내던 이쪽 빛 비단이 정녕 무엇으로 보이나. 서슬퍼런 여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을 타고 사내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때는 고을의 수령조차 고개를 숙였던 세도가 최대감. 그러나 지금 그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동자는 허옇게 뒤집혀 초점을 잃었고 눈가에서는 진득한 고름과 피눈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여인이 들고 있는 비단 자락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살려주게, 내 눈을 뜨게 해주게. 이 비단만 있으면, 이 신비로운 푸른 빛깔만 있으면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제발 서라 부인. 사내의 비굴한 외침에 여인 설아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은 마치 깊은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아니 칠흑 같은 밤하늘에 은하수를 뿌려놓은 듯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소금 불모지에서 피어난 기적의 색이었지요. 설아는 사내의 더러운 손이 비단에 닿으려 하자 차갑게 자락을 걷어치웠습니다. 부인이라니 내 놈이 내 손가락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려 소금 갯벌에 내던졌을 때 그때 이미 조강지쳐 설아는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놈의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 쪽빛의 귀신일 뿐이야. 설아는 사내의 발치에 검은 염료 항아리를 쏟아버렸습니다. 사내는 그것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명약인 줄 알고 바닥을 기며 오물을 훑어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부귀영화의 허망한 찌꺼기일 뿐이었지요. 10년 전 조선 최고의 염색 장인이었던 설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 기술을 가로챘던 최대감. 이제 그는 자신이 선택한 가짜 빛깔에 눈이 멀어 평생 어둠 속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빛깔을 만드는 여인이 가장 어두운 지옥에서 돌아온 그 기막힌 사연. 이제 그 10년 전의 비극적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조선 중기왕실의 의복을 담당하는 도염서 주변에는 늘 푸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군각의 주인 설아는 당대 최고의 염색 장인으로 통했습니다. 그녀가 물들인 비단은 임금의 골룡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고 대궐의 마님들은 설아의 쪽물 비단 한 피를 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설아는 본래 가난한 염색쟁이의 딸로 태어났으나 타고난 눈썰미와 끈기로 쪽풀의 독성을 다스려 세상에서 가장 맑은 푸른색을 뽑아내는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에게 쪽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땀방울이었고 자연이 허락한 신성한 결실이었습니다. 쪽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인의 마음이 탁하면 빛깔도 흐려지는 법이야. 설아는 늘 제자들에게 이리 가르치며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쪽물처럼 맑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남편인 최대감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설아의 재주를 이용해 가문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설아를 아끼는 척했으나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사내는 점점 탐욕에 물들어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매향이라는 첩실이 있었습니다. 매향은 설아의 재주를 시기하며 최대감의 귀에 매일같이 독을 탔습니다. 대감마님, 저 안방마님이 쥐고 있는 쪽염 비방만 있으면 조선의 상권은 우리 것입니다. 왜 저 고집불통 여편네의 소나귀에 보물을 맡겨두십니까? 최대감의 눈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왕실에 진상할 최고의 비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천공청이라 불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색을 재현하려 했지요. 쪽풀을 수만 번 치대고 재를 섞어 발효시키며 설아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이미 푸른 물이 들어 빠질 줄 몰랐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염료의 독성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명의 파도가 설아를 덮쳤습니다. 왕실 진상을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정성을 다해 물들인 비단을 말려두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천궁각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비단이 시커멓게 타버렸지 않느냐. 최대감의 불호령에 달려나간 설아는 경악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야 할 비단들이 누군가 뿌린 강한 산에 의해 흉측하게 얼룩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단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내 인연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에 빠뜨릴 작정이냐. 초의 대감은 설아의 변명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매향과 최대감이 짠 계략이었습니다. 설아를 내쫓고 그녀의 비법서만을 가로채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지요. 설아는 억울함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제 목숨을 걸고 지킨 비단입니다. 누군가 독을 뿌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남편의 차가운 발길질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설아의 머리채를 휘잡고 안차의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향이 건네준 육모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잔기는 손이 생명이라지 이 손으로 다시는 쪽물을 만지지 못하게 해주마. 비방이나 내놓아라. 초의 대감은 설아의 가녀린 손가락들을 돌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뚝뚝 부러지는 뼛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설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혼절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10년을 지아비로 모신 사내의 눈에 비친 서늘한 탐욕이었습니다. 이 년을 당장 끌어내어 서해안 끝자락 소금 불모지에 내던져라.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 짠물이나 마시며 죽게 두어라. 설아는 그렇게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천궁각에서 짐짝처럼 실려나갔습니다. 손가락은 으스러져 피가 멈추지 않았고 가슴속엔 만년을 묵어도 가시지 않을 한이 서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웃듯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인 설아의 경계는 그렇게 무너졌고 그녀의 앞에는 죽음보다 더한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 설아가 도착한 곳은 서해 끝자락의 이름 없는 갯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소금고래라 불렀습니다. 땅에 소금기가 너무 많아 어떤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오직 하얀 소금꽃만 흉하게 피어나는 죽음의 땅이었지요. 왈패들은 혼절한 설아를 갯벌 한가운데 내팽개치고는 가래침을 뱉으며 떠나갔습니다. 이복의 여기 시체가 하나 있구먼 쯧쯧 소금독에 절여져 북어 대가리처럼 말라 죽겠어. 정신이 가물가물한 설아의 귓가에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눈을 뜬 설아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이 갯벌의 짠물에 닿자 마치 수만 마리의 불개미가 살점을 뜯어먹는 듯한 자결감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진물로 터지고 피와 짠물이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요.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내는 넉마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뿌옇게 흐려 앞을 보지 못하는 판수 노인이었지요. 그는 지팡이로 설아의 몸을 쿡쿡 찔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어서 일어나라. 이 소금고래는 산 사람을 죽여서 소금으로 만드는 곳이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네 살점도 소금 장수가 떼어갈 게야. 설아는 피가 지식여진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안 가득 짠 내가 진동하고 배고픔과 갈증이 오장육부를 뒤틀었습니다. 천군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최고급 차를 마시던 생활은 이미 전생의 일처럼 아득했습니다. 설아는 피눈물을 쏟으며 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손으로 다시는 비단을 만질 수 없는데 장인이 손을 잃었으니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노인은 허허롭게 웃으며 설아의 깨진 손을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노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설아의 상처에 닿자 불타는 통증이 조금씩 잦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소금물 한 모금이면 족하다. 허나 너를 버린 자들이 너의 죽음을 듣고 눈물 한 방울 흘리겠느냐. 아마 쾌제를 부르며 잔치를 벌이겠지. 진정 복수를 원한다면 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아 내 놈들의 눈을 멀게 할 독을 품어야 하는 법이다.
노인은 품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 한 조각을 꺼내 설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래알처럼 거칠었지만 설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생명의 줄기였습니다. 설아는 이를 악물고 보리떡을 씹어 삼켰습니다. 구사일생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삶에 대한 지독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나를 버린 지압이 내 손을 부러뜨린 그 사내에게 내가 만든 가장 찬란한 빛깔로 세상의 무서움을 보여주리라. 설아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판수 노인이 머무는 허물어져가는 토막집에서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금고래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마실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수십 리 길을 걸어야 했고 손가락 뼈가 붙는 과정은 생사를 칼로 저미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무엇보다 설아를 괴롭힌 것은 장인으로서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부러진 손가락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어긋나게 붙어 예전처럼 섬세한 붓질이나 천을 휘젓는 힘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쪽물만 보고 산 나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노인과 함께 갯벌 깊숙한 곳으로 나무를 뜯으러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설아는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소금독이 너무 강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땅 한구 가운데 유독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고고하게 서 있는 풀더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설아가 그토록 잘 아는 쪽풀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씨앗이 이 척박한 땅까지 흘러들어온 것일까요? 그런데 그 쪽풀은 설아가 천군각에서 키우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잎사귀는 소금기를 잔뜩 머금어 두툼하고 단단했으며 줄기에서는 핏방울 같은 진한 보랏빛 즙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소금독을 먹고 자란 쪽이라니. 설아는 홀린 듯 그 쪽풀을 뜯어 입에 물었습니다. 혀끝이 마비될 정도로 강한 독성과 짠맛이 느껴졌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향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통 쪽염은 석회와 잿물을 섞어 발효시키지만 만약 이 강렬한 소금 기운을 가진 쪽풀에 갯벌 깊은 곳의 광물질을 섞는다면 어떨까? 소금은 생명을 죽이는 독이지만 동시에 부패를 막고 빛깔을 고정하는 최고의 매염제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장 저기 저 갯벌 밑바닥의 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빛깔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설아가 가리킨 곳에는 바닷물이 증발하고 남은 진득한 소금 농축액이 고여 있었는데 그 빛깔이 마치 녹슨 구리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항아리를 가져와 그 물과 갯벌 쪽풀을 섞어 담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물에 염료를 담그면 색이 탁해지고 천이 삭는 것이 상식이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손가락을 지팡이 삼아 항아리 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짠물 속에 내 한을 다 녹여낼 것이다. 천군각의 비단보다 더 깊고 저 바다보다 더 서늘한 푸른색을 찾아낼 것이다. 설아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을의 금기인 귀신 갯벌에 흙을 퍼담고 소금독에 절여진 쪽풀을 지식여 넣었습니다. 그것은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버리고 오직 생존과 복수를 위해 낯선 질서 속으로 몸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손의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금 항아리 속에서는 보글보글 기묘한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거품은 은은한 보랏빛을 내뿜더니 이내 깊은 심해의 어둠을 닮은 쪽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소금 불모지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푸른색 염화청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금고래의 밤은 짧고 낮의 신상고초는 길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갯벌의 숨구멍이 가장 크게 열리는 시간에 맞춰 소금 웅덩이로 나갔습니다. 갯벌 아래 깊숙이 가라앉은 검은 뻘흙을 퍼올리고 소금 독을 머금은 쪽풀을 층층이 쌓아 발효시키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보통 쪽염은 한 달이면
그 빛깔을 얻으나 소금기를 다스려야 하는 이 새로운 연법은 석 달 열흘의 인고가 필요했습니다. 이복에 서라, 이제 그만하게 내 손을 보게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사가내리지 않았느냐. 판수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와 말렸으나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금물에 절여져 이미 사람의 손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지고 피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짠물에 불어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항아리 속 푸른 거품을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장 보십시오. 이 거품의 빛깔을 보시란 말입니다. 천군각의 비단이 맑은 시냇물 같다면 이 항아리 속 푸른색은 천길 낭떠러지 밑에 심해와 같습니다. 소금이 쪽에 도끼를 잡아먹고 대신 서늘한 영혼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설아는 하루에 1000번씩 항아리를 휘저었습니다. 부러졌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녀는 그 고통을 박자로 삼아 쪽물을 치대고 또 치대었습니다. 쪽물에 공기가 섞여 들어가며 쪽물 꽃이라 불리는 거품이 일어날 때마다 설아의 가슴 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자연의 섭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금골의 마을 사람들은 복면을 쓰고 매일같이 갯벌을 파헤치는 설아를 요물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저 여편네가 귀신 갯벌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 저러다 소금밭이 죄다 푸른 독으로 물들면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산단 말이냐. 동네 안악들이 몰려와 설아의 토막집에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소금 장수들은 그녀의 항아리를 깨부수려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앞 못 보는 판수 노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여인이 만드는 것은 독이 아니라 이 땅의 하늘 씻어낼 귀한 보물이다. 하늘이 내린 소금독을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있는데 어찌 요물이라 하느냐. 노인의 섯을 펄언 일갈에 사람들은 주춤하며 물러갔으나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을의 소금을 관리하는 소금 별장이라는 관리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금 별장은 화려한 관복을 걸치고 부하들을 거느린 채 설아의 항아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인연 나라의 재산인 소금밭에서 허가도 없이 무엇을 꾸미는 것이냐. 항아리 속에 든 것이 푸른 독약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당장 뚜껑을 열어라. 설아는 복면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며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사방으로 맑고 서늘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소금 별장은 코를 찌르는 악취를 예상했다가 뜻밖의 향기에 흠칫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마치 갓 베어낸 비단처럼 매끄럽고 짙푸른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라 쪽의 정수입니다. 날이 이 물에 천을 담가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칼로도 베지 못할 강인한 빛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아는 거친 무명천 한 조각을 항아리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연한 초록빛을 띠던 천이 공기와 만나자 순식간에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쪽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푸른색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깊고 장엄한 빛이었습니다. 소금 별장은 넋을 잃고 그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허, 기묘하구나. 이토록 진한 푸른색은 한양의 도염소에서도 본 적이 없다. 소금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어찌 이런 빛이 난단 말이냐. 설아는 소금 별장의 눈에서 피어오르는 탐욕을 읽었습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천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빛깔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나리께서는 이 빛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십니다. 소금 별장은 노발대발하며 설아를 끌어내려 했으나 마침 갯벌 너머에서 불어온 거센 짠물 바람에 모래먼지가 일자 부하들과 함께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습니다. 소금 독이 오른 여인과 함께 있다가는 자신들의 눈도 멀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설아는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금과 쪽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뒤섞인 이 전쟁터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단순히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시와 도끼를 품어 아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임을 말입니다. 설아는 다시 항아리를 휘저었습니다.
이제 탐색의 시간은 끝났고 이 신비로운 빛깔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증명할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금고래의 지독한 짠물 바람은 건강한 장정도 열흘을 버티지 못하게 만들 만큼 매서웠습니다. 설아를 보살펴주던 판수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오래전 시력을 잃었으나 최근 들어 눈가에 붉은 화기가 치솟으며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독이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녹여내려는 듯 노인은 밤새도록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설아라, 내 명줄이 이제 다 한 모양이다. 이 땅에 소금이 기어이 내 남은 눈구멍까지 다 채우려 하는구나. 설아는 노인의 여윈 손을 잡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배신당한 자신을 거두어준 유일한 은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는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려 했으나 소금고래를 찾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매일같이 만지던 소금 쪽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장인으로서 쪽풀이 가진 신비로운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쪽은 해독과 해열에 뛰어난 약재로 쓰였지요. 하지만 설아가 만든 소금 쪽은 보통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금이 쪽의 도끼를 중화시키고 대신 강력한 살균과 치유의 기운을 응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결심한 듯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진득한 쪽물 찌꺼기를 떠냈습니다. 노인장, 잠시만 참으십시오. 제가 만든 이 푸른 물이 노인장의 고통을 씻어줄 것입니다. 설아는 정성스럽게 정제한 쪽물 찌꺼기를 노인의 눈가에 펴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따가운 기운에 노인이 신음했으나 이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겁던 노인의 눈가에서 시원한 청량감이 피어나더니 쉴 새 없이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을 밤낮으로 쪽물을 갈아붙이자 노인은 어느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라, 내가 보이느냐 희미하지만 내 눈앞에 온통 푸른 안개가 자욱하구나. 평생 어둠뿐이었던 내 눈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 완전한 시력 회복은 아니었으나 짓물렀던 눈이 아물고 빛과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염려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에 죽이는 힘과 쪽에 살리는 힘이 만나 탄생한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설아는 노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푸른색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덮고 낫게 하는 하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설아는 이 발견을 통해 자신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녀가 찾는 쪽빛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몸을 고치는 영혼의 색이어야 했습니다. 설아는 소금갯벌의 가장 깊은 곳, 수백 년 동안 소금이 쌓여 굳어진 지층을 파헤쳐 그곳에서 나오는 검은 결정체를 쪽물에 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에 따라 오묘하게 빛깔을 바꾸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깊은 바다 같았고 밝은 곳에서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았습니다. 이 소문은 바닷바람을 타고 어느덧 한양 도성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데뷔전의 가례를 앞두고 조선 최고의 쪽빛을 찾으라는 어명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염서의 관리들은 전국을 이 잡듯 뒤졌으나 탐욕에 찌든 장인들의 색은 임금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해 끝자락 소금고래에서 눈먼자를 뜨게 한 신비로운 푸른 비단이 나왔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달된 것입니다. 설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생 갯벌에 숨어 노인과 평온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버린 천군각과 최대감이 있는 한양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설아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러진 뼈마디는 비록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진실된 아름다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장, 이제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제가 겪은 한이 어떻게 꽃으로 피어났는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설아는 소금으로 빚은 마지막 항아리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출발인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장엄한 귀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설아가 소금고래를 떠나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천군각의 최대감에게 전해졌습니다. 최대감은 지난 10년 동안 설에게서 가로챈 비방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으나 그 빛깔은 해가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독한 약재를 써서 만든 푸른색은 시간이 지나면 천이 삭고 빛이 바랬기 때문입니다. 뭐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여편네가 살아 돌아온다고? 게다가 소금 갯벌에서 기이한 색을 만들었단 말이냐? 최대감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첩실매향은 뱀 같은 눈을 빛내며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년이 가진 비방을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왕실 경합에서 그년이 나타나면 관아와 결탁하여 대역죄인으로 몰아 처단하면 그만입니다. 최대감은 즉시 왈패들의 두목인 흑풍을 불렀습니다. 그는 거에게 돈 주머니를 던져주며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아라는 여자가 한양 지경에 들어서기 전에 처리해라. 목숨은 끊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는 물건을 만지지 못하도록 두 눈을 뽑고 남은 손가락마저 다 으스러뜨려라. 그리고 그 여자가 실어오는 항아리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뜨려 버려라.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청풍령 고개 설아와 판수 노인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수레를 덮치고 설아를 형틀에 묶듯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그저 경합에 참여하려는 장인들일 뿐입니다. 설아의 외침에 흑풍은 비열하게 웃으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장인, 네가 장인이면 나는 정승이겠다. 최 대감마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 주제에 감히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미느냐. 왈패들은 설아가 애써 만든 항아리들을 망치로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사이로 설아의 눈물 같은 푸른 액체가 쏟아져 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갔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이 흙이, 이 물이 어떤 정성으로 만든 것인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흑풍이 설아의 눈을 겨누어 칼끝을 들이대는 찰나였습니다. 옆에 있던 판수 노인이 온몸을 던져 설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노인의 등 위로 몽둥이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설아라, 도망쳐라. 이 늙은이가 시간을 벌 테니 너만은 살아서 그 빛깔을 증명해야 한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노인이 설아를 지키기 위해 왈패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왈패들은 노인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영감이 죽고 싶은 개로구나. 비켜라, 이 늙은아. 흑풍의 칼날이 노인의 가슴을 향해 내려치려던 순간 멀리서 관군의 나팔 소리와 함께 횃불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왕실 경합을 관리하던 어사다의 대행들이 소문을 듣고 직접 귀한 염료를 모시러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은 당황하여 어둠 속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판수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울아라, 울지 마라 한가리는 깨졌어도 내 마음속에 든 빛깔은 아무도 깨뜨리지 못한다. 어서 가거라.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느냐. 노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설아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대감, 그 산에는 설아의 신뢰와 사랑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유일한 혈육이자 스승이었던 노인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설아는 재더미와 핏물 속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아직 차에 마르지 않은 짙푸른 쪽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노인의 피로 붉게 물든 자신의 옷자락을 그 푸른 물로 덮어 칠했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목숨도 이 눈물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들의 그 추악한 눈을 영원히 어둡게 만들 정의의 빛깔을 얻겠습니다. 설아는 노인의 시신을 거두어 산비탈에 묻어주고 깨진 조각 몇 개만을 품에 안은 채 홀로 한양 대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분도 재물도 조력자도 모두 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선명한 푸른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왕실 가리에 쓰일 최고의 쪽빛 비단을 뽑는 경합날이었지요. 팔도에서 모인 내로라 하는 상단들이 저마다 화려한 비단을 펼쳐놓았으나 정작 임금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위풍당당하게 전면에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천군각의 최 대감이었습니다. 전하소신이 평생의 역작을 가져왔나이다. 하늘의 빛을 그대로 옮겨온 천공청 비단이옵니다. 초의 대감이 비단을 펼치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선명하고 강렬한 푸른 빛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아의 비방을 흉내내기 위해 독한 비소와 서양에서 들여온 화학 염료를 섞어 만든 치명적인 가짜였습니다. 빛깔은 고왔으나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은근히 풍겨 나왔지요. 관리들은 감탄하며 최 대감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 문 밖에서 초라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먼지 섞인 옷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린 여인 바로 설아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변변한 비단 한 필 대신 피 묻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매옴추시오. 저 비단은 백성의 살을 썩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독덩어리일 뿐이요. 설아의 섯을 퍼런 일갈에 초의 대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설아가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만백성이 지켜보는 국문장에서 자신을 가로막았으니 말입니다. 초의 대감은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어디라고 감히 왕실의 경합장에 거지 계집이 나타나 망언을 내뱉느냐. 하지만 경합을 주관하던 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설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레가 부서질 때 챙긴 깨진 항아리 조각과 판수 노인의 피로 물들었으나 쪽물로 덮여 오묘한 빛을 내는 천조각이었습니다. 전하, 참된 빛깔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여기 이 조각에 묻은 빛깔을 보소서. 소금의 독을 품어 약으로 승화시킨 이 땅의 진실한 푸른색입니다. 설아가 깨진 조각을 햇빛 아래 비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대감의 비단이 뿜어내던 자극적인 색은 빛을 잃고 탁해졌으나 설아의 쪽물은 햇살을 머금자 마치 살아있는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근정전 마당을 온통 신비로운 푸른 안개로 채웠습니다. 더욱이 최 대감의 가짜 비단을 만지던 하인들의 손등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비단에서 피어오른 독한 냄새에 경합장의 새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짜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놈 초의 대감 감히 독을 바른 비단으로 왕실을 기망하고 백성을 해하려 했단 말이냐. 임금의 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초의 대감과 매향을 굴비 엮듯 포박했습니다. 초의 대감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으나 이미 그의 손끝은 자신이 만든 독 염료에 중독되어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을 눈멀게 하려 만든 독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것이지요. 설아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의 원한과 판수 노인의 희생이 비로소 진실의 빛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해 끝자락 소금골의 갯벌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세운 쪼겸장터 청렴각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한 비단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소금독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설아의 쪽물로 병을 고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설아는 이제 비단옷을 입은 거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복면을 쓰고 직접 항아리를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손가락은 장인의 훈장이자 고난을 이겨낸 훈장이 되었지요. 어느 해 질녘 청렴각 대문 앞에 넉마를 걸친 눈먼 거지 하나가 기어들어왔습니다. 눈가는 고름으로 짓물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다리는 똥독과 소금독에 절여져 절뚝거리는 노인이었지요. 바로 관노비로 전락해 평생을 갯벌에서 구르다 쫓겨난 초의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비릿한 쪽물 냄새를 맡으며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한 푼만 줍쇼. 눈이 따가워 살 수가 없소. 제발 그 신비로운 푸른 물 한 모금만 주면 내 눈이 낫겠소. 설아는 대답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증오는 이미 먼지처럼 사라졌고 오직 서늘한 가엾음만이 남았습니다. 설아는 하인을 시켜 작은 단지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으나 네가 지은 죄의 통증은 잠시 잊게 해줄 것이다. 허나 기억해라. 참된 빛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어둠 속에서 향기만 탐하며 살게 될 것이니 거지는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품에 안고 달아났으나 그것은 예전에 설아가 버렸던 빛바랜 쪽물 찌꺼기일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금 갯벌 위로 푸른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쪽빛의 여왕이라 불렀으나 설아는 스스로를 갯벌의 꽃이라 여겼습니다. 가장 짠 물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를 얻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을 타고 흘러 고난에 지친 백성들에게 인생에 쓴 소금도 정성을 다하면 가장 고귀한 보석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권선징각의 도리는 이처럼 서늘하고도 명확한 법 착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음을 오늘도 소금고래의 푸른 파도가 나직이 들려주고 있습니다.